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오늘 바쁜 일상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 시작은 제가 좋아하는 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글인데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좋아하는 글입니다.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면인데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은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친구와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도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흰눈 속 참대 같은 기상을 지녔으나 들꽃처럼 나약할 수 있고 아첨 같은 양보는 싫어하지만 이따금 믿지며 사는 아량도 갖기를 바란다. 우리는 명성과 권세, 재력을 중시하지도 부러워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보다는 자기답게 사는데 더 매력을 느끼려 애쓸 것이다. 우리가 항상 지혜롭진 못하더라도 자기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타인을 팔진 않을 것이며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배짱을 지니기를 바란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진 않다 해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리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는 만용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애정과도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도 같아서 요란한 빛깔과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우리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은 매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서로 격려하리라. 나는 반다지를 닦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며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창문을 열다가 까닭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면 그도 그럴 때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이 작고 어리어도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눈빛이 흐르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 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니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언니가 손글씨로 써준 이 글인데 지금 읽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음, 아카시아 향수와 함께 그 언니가 이 글을 써서 줬는데요. 어릴 때 생각하기에도 정말 너무나 예쁘고 아, 글을 잘 쓰기도 했고 편지를 그렇게 수시로 저에게 써서 줬던 기억이 나는 추억 속의 예쁜 멋진 언니인데 지금은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고 있지만 늘 제가 이 글을 볼 때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언니가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여기는 꽃지혜 수욕장의 이미지인데요. 올 여름에 제가 외부 강의로 다녀왔던 어, 외부 강의를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네, 바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 네, 오늘은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나 바로 알고 예쁜 마음 갖기 요 내용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이거를 제가 세보니까 네, 한 30번은 한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참 시작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지 메이킹의 시작, 다름을 인정하고 좋은 생각하기.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무척 미워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개하는 것은 자신이 독을 마시면서 적이 죽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근데 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제 스스로가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쁜 마음가짐이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할까? 주변에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 많거나 본인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게 되고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통에 시달리는 거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정으로 본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 복잡한 관계 형성을 슬기롭고 긍정적으로 풀어서 밝게 웃으며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싫은 사람을 너무너무 싫은 사람을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몇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스트레스를 줄여서 서로의 건강을 생각하기 위함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름다운 이미지 메이킹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예쁜 마음으로 끌어안고 많이 웃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 상황에 닥치면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나와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혜를 갖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예쁘고 선한 마음이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이미지 메이킹은 성립시키기는 힘들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의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실천을 해나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살아있으니까 크든 작든 아픈 것이고 어디가 뭐 많이 아프든 조금 아프든 아픈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살아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성실하고 밝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좀 힘들다고 저 웬만해서 어머니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힘들었을 때 어머니에게 힘들다는 얘기를 조용히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그 내용을 썼어요. 죽은 나무는 도끼로 찍어도 진액이 나오지 않고 네,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제 어머니께서 그 죽은 나무는 도끼를 아무리 찍어도 진액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있으니까 사람이 여기저기 아픈 거고 마음도 아플 수 있고 힘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유 있게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겠죠.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면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이 인간관계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 거죠.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꾸준한 운동을 하며 근본적으로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예쁜 마음을 위해서 마음 근육이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 내려놓고 노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처음에는 그 매끈하지 않은 모난 돌이 많은 물과 다른 돌들과 부딪히면서 매끈한 돌이 되는 것처럼 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매끈한 예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거죠. 성공적인 자기 진단부터 정확한 자기 진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아를 알므로써 우리의 이미지 메이킹은 보다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현재의 심리 상태가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고 나의 얼굴 표정을 거울로 보자.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증오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고 나의 표정을 거울로 보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사진이나 이름만 봐도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네. 사람의 얼굴 표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 얼굴은 한 사람의 모든 특징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나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보는 거죠. 제가 쓴 책, 네, 꿈을 실현시켜주는 성공 이미지 메이킹 28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자기 진단, 나 바로 알기에서 현재 내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 5가지를 적어보자. 현재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5가지를 적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스스로 하면서 살아갈 텐데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자 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물론 좋은 직장,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계셔도 추가로 배우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아직 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내면에 나와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기분이 좋아지는가?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일 때는 누구와 있을 때인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은 어디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보답을 하고 싶은가?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언제 불쾌해지는가?
내가 슬프거나 외로울 때 가고 싶은 곳, 발길이 닿는 곳은 어디인가? 나의 가장 큰 문제점과 바꿨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런 내용을 썼었네요. 나는 어떤 평을 듣는 사람인가? 페이지 29페이지에 생각해 보기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책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제가 어제 요거를 나가기로 말씀드렸어요. 성공을 부르는 좋은 인상 만들기. 네. 인상학의 정의. 인상학이란 외모의 구성 및 얼굴의 인상을 관찰해서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이 관상학이 외적 생김새에 따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면으로 해석해서 접근한다면, 인상학은 살면서 겪어가는 다양한 외부 환경, 대인 관계,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 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본인의 마음 씀씀이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행동 실천에 따른 인생관과 철학으로 변화와 완성을 반영하는 표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죠. 얼굴이 질서 있고 아주 멋있고 예쁘게 생겼으면 너무 좋겠지만, 얼굴이 뭐 별로 질서가 없고 예쁘고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도 입꼬리를 올리고 눈꼬리를 내려서 정말 화해탈처럼 활짝 웃는 미소를 가지고 있다라면 정도 많이 가고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뭐 관상이 좋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명을 바꿔서 멋있게 살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실용학문 인상학. 외형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이른바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관상학적 측면이라면, 개인의 생각과 마음가짐, 인생관을 어떻게 설정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굴이나 전반적인 외형의 변해 갈 수 있다는 긍정의 미래지향적인 학문이 바로 인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상학은 인간 내면의 정신과 마음 상태가 인상으로 드러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서나 성격, 성품 등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이죠. 주변에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모든 것들이 행복해서 늘 웃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늘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표정은 늘 밝은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건강은 신체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외형의 아름다움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상으로 비춰지는 개인의 특성이 정해진 숙명적인 것이 아닌 개인의 마음 다스림과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또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혼의 아름다움과 외형의 아름다움은 일치한다는 이론을 받아들여 거울을 보며 자신의 외모 변화를 자주 확인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충고한 바 있어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얼굴의 색이나 표정, 행동 등을 통해서 상대방이 현재 마음이 편안한지 불안한지 혹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표정과 행동은 개인의 마음 다스림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혼의 경우에는 타고난 선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인간은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성숙하기도 하며, 네, 이 말이 정말 깊이 와닿네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성숙하기도 하며
이와 같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에 도달한 사람들의 사례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멋진 무용담이 되기도 한다. 성공하고 싶으면 웃어야 한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거울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자. 인상이 어떤지,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도 손해보는 인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온갖 개인적인 욕심과 시기 질투로 꽉 차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 험상궂고 심술궂은 성난 사자와 같은 표정을 하면서 저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듯 슬픈 눈과 축 처진 입꼬리를 강조한 편해 보이지 않는 표정과 인상을 하고 있진 않은지. 네. 자기 긍정과 배려로 좋은 인상을 만들어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도 다르죠. 남들로부터 성실하고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 회사에서 고속 승진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조기 퇴직한 사람, 부도 위기에 있는 사람, 돈 때문에 늘 힘든 사람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100% 만족하고 행복감으로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본인이 희망해서 조기 퇴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부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역경을 강한 의지로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주변에 봐도 많이 계세요. 네, 어떤 분은 마포대교에 자살하러 가셨다가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살기로 마음먹고 지금 열심히 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빚을 10억 정도를 지셨는데 그거를 다 갚고 지금은 아주 많은 부동산과 월세로 엄청난 돈을 받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것을 얻고 또 이루었음에도 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시기 질투로 온갖 험담과 다른 사람의 비하 발언 이런 것들로 참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인상을 보면 하나같이 눈빛이 맑지 못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초조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소리를 지른다던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다던가, 네, 그런 분들도 있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도덕적이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거나 자질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좋지 못한 이미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와 무시를 받겠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윗사람을 예우하고 믿고 따르며 아랫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좋은 인상으로 윗사람의 신뢰와 아랫사람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네, 사실상 이렇게 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면서 살아가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밝은 표정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일은 개인의 인상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공으로 함께 가야 할 조직이나 기업 문화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맑은 영혼을 유지하고 덕을 쌓아서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알며 여유롭고 늘 편안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면은 옷 입는 스타일을 바꿔서 이미지를 변화시켜 준다던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등 어떤 보여지는 시각적 이미지를 바꿔서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인상을 바꾸는 일,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
뭐 이런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한 자기 긍정과 시행착오 등을 통해서 예쁜 마음가짐으로 자리매김된 상태에 어떤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대인관계에서도 배려와 겸손으로 많은 덕을 쌓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억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인상학은 본인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시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려서 인상을 바꾸고 운명까지도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활 속 긍정의 실용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인상을 위해서 웃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좀 내려볼게요. 건강한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웃어야 되고요.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 좋은 인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진정한 웃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네. 네, 44페이지죠. 44페이지. 네, 그래서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눈도 웃고 입도 웃는데 볼도 이렇게 볼도 올라붙을 정도의 이렇게 활짝 웃는 거. 네, 활짝 웃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눈썹도 웃고 코도 웃고 볼도 웃고 눈도 웃고 입도 웃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입꼬리를 올려서 웃고 좋은 인상을 늘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거. 네, 중요하겠죠.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구기적거리는 인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상이 좋을 수가 없겠죠. 네, 눈빛이 탁하거나 인상이 좋지 않거나 덕이 없이 계산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기본 인성이 안 된 사람이 많이 배워서 좋은 자리에 있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뉴스에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음주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턱이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다시 재수술을 하고 음주 상태에서 수술을 한 것이 밝혀진 그런 뉴스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참 이런 부분들 없어야겠죠.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참 예쁘게 이 한 세상을 잘 살다가 후회 없이 떠난다. 이렇게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 감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웃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인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웃어야 되고 물론 모든 것의 기본은 예쁜 마음가짐이 기본이 되겠죠. 성공하기 위해서 문제없이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삶을 상상해 보았는가?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성숙해가는 것이다.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도 하나하나 풀다 보면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으며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다 보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 더욱 성숙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슬픈 일을 겪게 되면 막 남의 탓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인내하고 이겨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성숙하고 여유 있는 멋진 인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제가 썼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이 행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집중하고 그 일을 즐기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듯 싶습니다. 그렇죠. 돈을 벌어서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하는 그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어울려서 사는 삶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인상학의 기원을 한번 볼까요? 인상학의 기원. 네. 인상학의 기원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어의 자연과 생각, 의지의 합성어입니다. 인상학은 유럽의 그리스와 아시아의 중국, 인도에서 비롯됐고요. 과거에는 얼굴을 읽는 협의의 개념으로 인상학을 관상학이라 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인생관에 따른 생활 속 실천 여부에 따라서 외형의 모습이나 인상을 가꾸어 갈 수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의의 중요한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상을 연구하는 사람을 인상학자라고 하는데요. 인상학의 창시자는 기원전 6세기의 피타고라스라고 합니다. 인상을 최초로 본 인상학자는 인상을 본다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제시한 인상을 보는 기준의 일례에는요. 여기 콧방울이라고 하죠. 여기를 콧방울이 넓으며 코끝이 뭉뚝하고 머리가 크고 검은 눈을 한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인상을 가장 먼저 보았다는 히포크라테스는 얼굴색을 보고 병을 알고 치료에 들어가는 찰색 관리를 했다고 해요. 이는 뼈의 형태나 근육뿐만 아니라 얼굴의 부분별 색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 상태와 건강, 더 나아가 미래까지 읽어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관형찰색이라고 해서 한방에서 기계의 힘을 빌어서 몸 사진을 찍지 않고 얼굴색만 보고도 질병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찰색 관리는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숙면과 미소 유지 등으로 좋은 찰색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히포크라테스, 네, 그 이외에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상은 날 때부터 타고난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실천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양을 보고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과 동물의 특성을 비교 설명했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상서에서는 인간과 다양한 동물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특정 몸 부분을 동물의 특징과 비교해서 그 인간의 성품과 기천을 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뒤에 나오는데요. 네, 열정, 그 다음에 성적인 흥분, 두려움이라던가 화,
이런 것들을 마음 상태와 연결되어 특징적으로 얼굴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상학의 중요한 요인들로 피부의 색이나 피부의 부드러움 정도나 성격으로 나타낸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의 특징, 머리카락의 길이나 피부의 탄력, 몸 전체의 특징을 최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인상학이 전래된 것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밝혀진 기록은 없지만,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당나라로 유학 갔던 승려들이 달마대사의 상법을 배웠다는 기록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인상학이 한국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사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동국야사에서는 당시 도학자들이나 승려들이 영걸들의 인상을 보고 미래를 추측해서 예언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얼굴에 삼정론해서 여기 초년기, 눈썹까지 초년기, 코끝까지가 중년기, 그 다음에 턱끝까지가 노년기로 이제 보는데, 이 부분부터는 네, 벌써 35분이 지났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저녁잠이 많아서 네, 벌써 좀 이렇게 눈이 감기는데요.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도움되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촬영한 것을 제가 다시 보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구나,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공감, 댓글,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구독 네,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 네, 입시 경쟁률이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높게 나온 편인데요. 많은 분들 또 소개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시는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된 학생들 계신다면 나중에 잘 가르쳐 드리고 성공을 함께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사랑하는 분들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예쁘던 잘생기지 않았던 예쁘지 않던 네, 어떻게 생겼든 이렇게 많이 웃고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 참 중요한 것 같고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잘 될 거야. 이거 금방 지나갈 거야. 우리가 걷는 길에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내가 늘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시면서 잘 극복하시고 좋은 일들 앞으로 많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